도와주세요. 제 딸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보스턴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한 여성이 흐느끼며 의사에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의료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 그리고 그녀의 딸. 단 한 사람뿐인 가족 소피아는 희귀한 신경근육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5년 전 발병한 이후 소피아의 몸은 점점 굳어갔고 이제는 혼자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었죠. 미국 최고의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이 병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리사는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날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한국인 연구원과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피아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 안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리사는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남성이 영어로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교수님.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연구팀과 논의하겠습니다. 한국? 리사는 그 단어에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성을 쳐다보았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우연인지 그도 리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리사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최연우. 보스턴의 한 대학에서 희귀 질환을 연구하는 한국인 박사였어요. 리사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희귀 질환을 연구한다고? 혹시 소피아의 병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몰랐죠. 망설이다가 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신경근육계 희귀 질환도 연구하시나요? 연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유전자 치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유전자 치료. 미국에서도 시도는 되고 있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실험 단계에 불과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피아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그 병을 앓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해요.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걸까요? 연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리사는 숨을 삼켰어요.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요? 연우는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최근 유전자 치료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희귀 질환 치료에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요. 게다가 미국보다 의료비 부담도 훨씬 적다고 했어요. 리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포기하라고 했던 병인데 한국에서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니.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예요. 소피아까지 데리고 가려면. 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돈, 비자, 생활비, 언어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그때 연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사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연우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소피아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연구팀과도 상의해 볼게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리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그 순간 아주 작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를 살릴 길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연우를 만난 이후 리사의 마음속에는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연우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는 한국의 연구팀과 논의했고 소피아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국에서 임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리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우에게 물었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치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한국으로 오시면 검사를 통해 결정될 거예요. 리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병원이 손을 놓았던 소피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하고 거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리사의 걱정을 듣던 연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머물 곳도 알아볼 수 있도록 돕고 치료 과정도 함께 할 거예요. 그 순간 리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몇 주 후 리사는 소피아를 품에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긴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거죠. 엄마 우리 어디야? 소피아가 나직이 속삭였어요. 비행기 여행이 힘들었는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신기한 듯 반짝였어요. 리사는 소피아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이야.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연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밝게 웃으며 미사와 소피아를 맞았어요. 잘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리사는 감격스러웠어요. 연우가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은 몰랐거든요. 연우는 그들을 서울의 한 숙소로 안내했어요. 병원과 가까운 곳이었고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머무시면 돼요. 병원 방문 일정도 이미 조율해 두었으니 내일부터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리사는 연우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우 씨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아를 보면서 제 조카가 생각났어요. 저희 가족도 한때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이제 다른 분을 돕고 싶었어요. 리사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이 고일 뿐이었죠. 다음 날 연우와 함께 방문한 병원은 리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와, 여기가 병원이에요? 리사는 병원의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에 놀랐어요. 미국에서 다니던 병원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한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희귀병 환자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우가 설명했어요. 곧 소피아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 의료진은 하나같이 친절했어요. 특히 어린 소피아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소피아야, 조금만 참으면 돼.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하며 소피아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차갑게 느껴졌던 의료진의 태도와 너무 달랐어요. 여기서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죠.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소피아가 한국의 유전자 치료 임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리사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가능하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에서는 최근 희귀 질환 치료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히 소피아 같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다행히 소피아의 상태가 우리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소피아에게도 희망이 있었어요.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어요. 리사는 소피아를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약속할게. 여기서 꼭 나아질 거야. 연우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이겨내 봅시다. 리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아의 기적 같은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리사의 하루하루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치료가 잘 될까? 부작용은 없을까? 혹시라도 희망이 꺾이면 어쩌나 밤마다 이런 걱정들로 잠을 설쳤죠.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의 의료진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세심했어요. 치료 과정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진행되었고 의료진은 항상 리사와 소피아를 배려하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아의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 도착한 리사는 소피아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혈액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사는 순간 놀랐어요. 혈액 검사요? 어제까지는 그런 이야기 없었는데요. 간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일부 수치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리사는 불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혹시 소피아의 상태가 나빠진 걸까? 아니면 이상한 실험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는 희귀병 환자들이 불필요한 임상시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설마 한국도 그런 건 아니겠죠? 리사는 순간적으로 의료진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이 치료 정말 소피아를 위한 게 맞나요? 그 순간 담당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리사 씨, 저희는 소피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뢰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죠. 그날 밤 리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안과 의심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연우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리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불안해요. 정말 이 치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건지. 연우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리사 씨는 오랫동안 혼자서 소피아를 지켜왔고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소피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 환자로 보고 치료하는 겁니다. 리사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직접 연구자로서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가족이 이런 치료를 받았다면 저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사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한국 의료진이 소피아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연우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연우 씨,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연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소피아가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 후로 리사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우와의 관계도 깊어졌죠. 소피아의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연우는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어요. 소피아가 힘들어할 때면 함께 웃게 해주었고, 리사가 지쳐있을 때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위로해 주었죠. 어느 순간 리사는 깨닫게 되었어요. 연우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연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우 삼촌, 나 나아질 수 있을까? 연우는 소피아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물론이지. 넌 꼭 나아질 거야. 리사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이곳에서 그녀와 소피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족을 선물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소피아의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근육이 점점 굳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치료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피아는 병실에서 연우와 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엄마, 나 걸을 수 있어. 리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어요. 소피아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연우도 감동에 겨운 듯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 순간 리사는 확신했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연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는 걸. 소피아가 첫걸음을 내디딘 날, 병실은 마치 축제처럼 밝았어요. 의료진들은 서로 축하하며 감격했고, 리사는 울면서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죠. 연우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피아, 정말 잘했어. 소피아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란 얼굴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곤 활짝 웃으며 말했죠. 연우 삼촌, 나 정말 걸었어. 리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소피아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차올랐어요. 소피아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 후로 소피아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졌어요. 리사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고 소피아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와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소피아는 연우를 진짜 삼촌처럼 따랐어요. 연우가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날이면 서운해했고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보였죠. 어느 날 리사는 소피아가 연우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연우 삼촌, 우리 가족 해줄 거야? 리사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연우는 천천히 웃으며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럼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 리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된 거였구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연우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자신과 소피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사람이라는 거요. 소피아의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리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할까? 미국에는 그녀의 고향과 익숙한 환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소피아의 새로운 희망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연우도 있었죠. 그때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사 씨, 치료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연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전 두 분이 여기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리사는 깜짝 놀라 연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을 본 연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소피아가 여기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도 두 분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리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연우는 자신과 소피아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여기 남을게요. 그렇게 리사와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어요. 소피아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며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리사는 한국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우는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활짝 웃으며 연우에게 물었어요. 삼촌, 우리 오늘 어디 가? 연우는 소피아를 번쩍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야지. 소피아가 걸을 수 있게 된 기념으로 말이야. 리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소피아는 이제 건강했고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리사와 소피아는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리사는 미국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기적을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리사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확신했어요. 그녀와 소피아에게 한국은 단순한 타국이 아니라 진짜 집이 되었다는 거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혹시 주변에 한국에서 희망을 찾은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